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일단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좀 동그라미 좀 쳐주도록 할게요. 알짜힘이라는 말이 물리 11페이지.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알짜힘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관성이라는 말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다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서 동그라미, 가속도의 법칙 동그라미.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 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기게 되면은 등가속도 직선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를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다가도 동그라미 좀 쳐주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다시 앞쪽 11페이지 힘의 합력,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힘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힘이라는 것은 이제 force를 사용하게 되는데, 힘의 사전적 의미를 잠깐만 볼게요. 사전적인 정의는 물체의 모양이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변화라고 하는 단어. 변화 시키는 요인을 우리는 힘이다라고 해서 요걸 기억해야 돼.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변화이다라는 것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힘의 정의라면 이번에는 힘의 표현을 볼게. 표현으로는 이제 누굴 쓰냐면 화살표를 이용합니다. 화살표를 이용하게 되어지고, 그때 3요소라는 말, 뭐 별건 아닌데 힘의 3요소라는 말을 쓰는데요. 요게 첫 번째 무엇이 있냐면 바로 세기. 자, 그런데 나는 이거를 일상적인 용어로 바꿀게. 세기라는 말은 얼마큼, 그러니까 힘을 얼마큼 주었니? 라는 말의 뜻은 힘의 세기가 얼마니? 라는 뜻과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살표시로 표현한다면 바로 화살표의 길이가 됩니다. 길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요만큼 화살표시를 요만큼 했고 화살표시를 이렇게 길게 했어. 그러면 길게 하면 그만큼 힘의 세기가 세다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요 정도는 중학교 때나 예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살짝 가볍게 터치를 하고 갈게요. 화면이 너무 가까운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방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화살표로 표현한다면 화살촉의 방향을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요 화살촉 쪽으로 힘을 줬구나.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화살촉의 끝을 보면 방향이 잡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요 단어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작용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작용점은 뭐냐면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누구에게 힘을 주었느냐 라고 할 수 있고, 화살표로 따진다면 화살의 시작점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줬어. 그러면 여기가 작용점이 되는 거예요. 어느 물체에게 줬냐. 근데 요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힘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작용점이 이렇게 되면 얘는 작용점이 같지 않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더 그린다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기본이고 얘와 얘로 따졌을 때 얘는 작용점이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되어지고요. 얘는 작용점이 몇 개? 1개가 되어진다. 그래서 조금 심해야 얘와 얘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근데 여기 정도 물어볼 줄은 굉장히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살짝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어집니다. 이게 화면이 가까운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걸 알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의 합력. 그 다음에 힘의 분해. 뭐 합력도 있고 힘의 분해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힘을 합칠 거야. 되게 쉬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별거 아니야. 자, 다 아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5N의 힘을 줄 거고요. 또 똑같은 방향 좀 더 길게 여기다가 10N의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이 정도는 알지? 그냥 더해버리면 돼. 그냥 15N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자.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이쪽 방에 이쪽으로 내가 10N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힘의 색이 방향 작용점 다 같이 작용되는 거야. 여기에 5N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자. 그럼 민지야 이거 얼마야? 5지. 당연한 거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5N인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럴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5N을 주었고요. 그 다음은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또 5N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얘 얼마야? 0. 그치.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합치는데 방향이 같을 수도 있지만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방향이 다른데 힘의 세기와 방향 반대의 한 물체의 작용을 하게 되면 이걸 말로 쓸게. 이렇게 어떻게 쓸 거냐면 같은 힘을 줄 거예요. 같은 힘인데 거기에다가 반대 방향에다가 한 물체라는 말을 우리 과학 여기서는 그냥 작용점 한 1이라고 할게요. 작용점이 한 물체, 작용점이 1이야.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거 말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도 유독 요로 했을 때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힘의 평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힘의 평형.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 지금 이 빨간색으로 이거 바꿀게. 빨간색 요거일 때 힘, 요거일 때 힘, 요거일 때 힘은 이렇게 된 아이들을 실제로 물체를 실제로 물체를 변화시킨 힘 한번 쓸게. 실제로 변화시킨 힘. 실제로 변화시킨 힘을 우리는 말을 줄여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알짜 힘. 같은 말로는 합력. 나는 할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렇게 쓰는 기호가 하나 있어요. 이걸 시그마라고 하는데 합이란 뜻이야. 합. 그래서 시그마 F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합쳐서 전체 값을 합쳤을 때 실제로 변화시킨 힘을 우리는 알짜 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어지는 것이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야. 그냥 단어가 낯선 거야. 솔직히 이런 단어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알지. 그 다음에 합치는 거, 합력. 말 그대로 합력, 합친 힘을 알짜임이라고 어휘만 바꿔준 거.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되고, 둘이 빼면 되고, 둘이 빼면 되는 거지 뭐. 어떤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출발을 할게요.